일본 지진 같은 경우 바닷물에 이렇게 침식이 이루어지면 용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침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중대한 사태로 보고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새만금에서도 좀 이렇게 잼버리 대회가 25회 이렇게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밑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파가지고 밑을 갖다 몇십 미터가 됐든 파가지고 물을 일단 우리가 뭐 바다에 있다가도 이렇게 댐식으로 방파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식으로 해가지고 깊게 파가지고 물에 이제 들어오는 여부를 거기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침식하는 곳이었어요. 뭐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거기다 되게 축대를 몇 겹을 만들어 갖고 파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소금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일본에도 주요한 곳에 50m가 됐든 100m는 파가지고 몇 겹으로 콘크리트를 갖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오히려 완전히 해결되긴 힘들겠지만 완전히 해결되긴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진 자체가 지각을 흔드는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지만은 바닷물의 침식 정도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공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국토를 침식하는 액상화가 이루어진 것을 방치했을 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바다 이렇게 그 해안가를 갖다 밑을 깊게 파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뭐 지하 몇 평미터 이러면 좀 참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곤란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이거 쓰나미 같은 걸 만약에 좀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이제 깊게 파가지고 위로 쌓아 올려서 쓰나미를 보호할 수 쓰나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 기간도 이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우리나라 새만금에서도 밑을 갖다 몇십 미터든 파가지고 바닷물이 침식, 거기도 바닷물이 침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걸어 막아서 뭐 지하를 어느 정도 몇십 미터에서 바닷물이 들어온지를 파봐야 되죠. 좀 그 장소마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 사항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제가 어떤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인간 자체가 많아지고 에너지를 떼거나 어떤 산업 공장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연료를 많이 태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워지는 것을 이렇게 식히는 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한 방 안에 더우면은 그렇죠. 에어컨 틀잖아요. 뭐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얼음 덩어리. 그러면 이게 일반 바다에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녹아요. 그러나 이제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 얼음 덩어리 이렇게 빙하 같은 거 막 깨지고 그런다면서. 그러면 그 얼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없이 얼음을 만들어주고 스키장 할 때처럼 해가지고 눈을 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얼음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수많은 증기를 날씨 차가운 걸 이용해서 수많은 증기를 만들어주고요. 그에 따라서 그 증기가 증발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인공 강우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물을 엄청 떼우면 그 물은 상승하게 될 거죠. 여기서 이렇게 습기를 품은 공기는 상승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서 다시 눈으로 내릴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전 세계의 어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돈을 좀 각출하면 공장을 뭐 수백 개도 만들 수 있고요,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음을 거기에 놓고 얼음을 갖다 많이 만들어 갖고 빙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물 뿌려 가지고 서로 굳혀주고 이어 가지고 벽돌 짓듯이 이렇게 굳혀주고 그렇게 하면 온도를 빙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눈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전혀 예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서 온도가 차갑게 식혀지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어떤 지진으로 인한 마그마 활동의 증가, 이 부분이 온도가 하나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온난화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을 겪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인공 강우 실험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바닷물 같은데 바닷물 같은 데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을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그러니까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물을 끓일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수소산소 추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자레인지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물 끓이고 고기도 어떻게 데워서 먹잖아요. 익히고 그러면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는 굉장히 어떤 융합열이 발생해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로 물이 있는 것을 쏘고 적외선 전파도 서로 상중하로 이게 서로 파행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묶어주면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회전판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토네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소 추출이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한된 어떤 공간 안에서는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어떤 전기 분해법과 열 분해법을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전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전파를 쌓아가지고 수증기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거기 이제 인공 강우보다도 습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습기를 품은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구름에 씨앗이 됩니다. 구름에 씨앗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하늘에서 다시 인공 강우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증기를 비행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늘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수증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습도를 높여주면은 수증기는 밑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상승과 기류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인공 강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온도가 차가운 그 대기층이 있잖아요. 그럼 온도가 차가운 이렇게 구름층에다가 거기에 수증기를 많이 뿌려주는 식으로 뭐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 물을 갖다 비행체가 좀 크다면 물을 갖다 계속 뿌려주면 거기서 구름 씨앗이 형성이 될 거고, 그도 이제 기존에 이제 씨앗을 형성하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엄청난 큰 비행체에서 물을 갖다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을 멍청 끓여다가 물이 풍성한 지역에서 끓여다가 그냥 거기서 뿌려버리면 그게 비죠.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만화 영화 같으세요? 만화 같으세요? 이론적으로는 잔뜩 여기다 물을 소방차도 이렇게 건물 같은 데서 물을 치수해가지고 뿌리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비행체에서 물을 갖다 취수해갖고 하늘에서 그냥 엄청 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특정 지역에 한해서 비행체가 숫자가 많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향후 미래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만화 같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